음. 각자의 시간을 우리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쉬는 날일 수 있는데 아침부터 공부한다고 아침이 아닌가요? 공부한다고 모였어요. 그리고 처음 이 7강을 시작할 때 2학기를 막 시작하려던 그때였는데 벌써 앵콜을 하다 보니까 2학기 중반이 됐죠. 다음 주는 또 할로윈인가 뭔가를 해야 돼. 나는 가끔요,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런 원장도 누구도 나에게 그걸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안 해주면 왠지 우리 애들한테 미안할 것 같고 또 지사의 다른 선생님들은 한다고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중요한 게 뭐고 엑스트라는 뭐고 진짜 내가 지켜야 되는 거는 뭔지가 막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해. 내년엔 안 해. 내가 왜 이걸 왜 해? 돈 왜 들여야 되고 지금 수업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탕은 왜 포장하고 있어야 되며 게임 그냥 하던 거 하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인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문화 체험 정도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애들에게 뭔가 경험치를 선사할 수 있고 나로 인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더 재밌어질 수 있다면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애들 티칭하고 선생님들 트레이닝 한 지 22년 차거든요. 올해.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좋고 교구도 좋고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수업에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뭘 가지고 가도 다 오케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1번은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수업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내가 이상한 교구 들고 가고 조금 재미없는 거 들고 가고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준비했을 때에도 아이들하고 나하고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나를 좋아하면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게 좋은 자료가 되더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좋아. 그럼 교구도 준비했고 송도 준비했고 다 했으니 나는 뭘 해야 되지? 내실을 기해야 되는구나. 그냥 좋다고 좋은 것만 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밥도 먹여줘야 되고 맛있는 반찬도 먹여줘야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될 수 있도록 소화제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소화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싶어서 그래서 파닉스를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부터 파닉스 1세대죠.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막 시작될 때부터 파닉스 강조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흐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소리 강조하다가 리터러시 연결이 되고 쭉쭉쭉쭉 오다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뭔데? 기본. 기본에 대해서 강사가 제대로 알고 파닉스 수업을 할 때랑 그냥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좋은 교구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가서 한번 해주는 거 다르더라. 제대로 알고 선생님이 마음에 자신감이 쌓이고 확신이 있으면 어떤 교구를 보더라도 떨리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요. 재미있는 교구, 재미있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파닉스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 그 엑스트라 알파로 교사가 알고 있으면 덜 떨릴 수 있는 거. 좀 나에게 내적 자신감을 채워줄 것들이 뭔데? 라고 해서 1강에서는 파닉스의 기본인 소리, 글자, 정의, 기본적인 CVC 워드 조합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파트인 단자음, 단모음, 자음을 합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지? 교사는 어떻게 접근시켜줘야 되지? 하는 것들을 1시간 만에 절대 풀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할 수 있지만 우리 1시간을 좀 엑기스만 확 뽑아서 내가 알고 있으면 규칙에 따라 이걸 응용하면 되겠다 싶은 베이스를 탄탄히 해주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좀 지겨울지도 몰라요.
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잠이 오도록 두진 않겠죠. 선생님들이랑 하나하나씩 체크해 볼 거고요. 1강 못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초반에는 1강의 내용을 짧게 리뷰를 살짝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화면 공유를 할 건데요. 보이시는지 또 혹시 안 보이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잠깐만요. 자, 다 보이시는 걸로 봐지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파닉스 수업에서 꼭 알아야 할 규칙 11가지예요. 그런데 꼭 규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본이 아닌 심화, 어드밴스드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임팩트 있게 규칙별로 정리를 해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난 1강에서 파닉스의 베이직한 과정에 대해서는 무엇을 다루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닉스가 뭐죠, 선생님? 이것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파닉스는 교수법의 이름인 거죠. 뭐 학문의 이름이나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발음 중심의 교수법인데 무엇을 위한 교수법이다? 읽고 쓰기를 위한 교수법인 거죠. 1번은 읽기. 처음 보는 단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내도록 만들어주는 발음 중심의 교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글자와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보면 디코딩 해내야 되고 해독해야 되죠. 읽어내야 하고 소리를 들으면 인코딩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소리를 들으면 글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글자를 보면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소리를 들으면 글자로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디코딩, 인코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발음 중심의 교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봤더니 제일 먼저 파닉스 학습을 본격적인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데? 소리 노출이 필요해. 미국에 살고 있는 캐나다, 영국, 모국어 기반의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영어 소리의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전에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동화, 동요, 생활 속에서 많은 한국말 소리를 듣다가 글자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영어의 소리를 많이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요즘은 엄마표도 있고 이것에 대한 지식들과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흘려듣기, 영상,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엄마들이 많이 접근시켜 주려고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그냥 막 무분별하게 넣어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그만큼 많은 양이 필요는 할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 우리는 좀 전략적인 소리 노출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nursery rhyme, 라이밍 활동, 끝소리가 같은 단어들, 혹은 재미있는 예쁜 소리가 나는 스토리텔링, 좋은 말들, 듣기 좋은 소리가 들어있는 송앤챈트, 또 음절놀이 같은 것으로 영어 소리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경험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근데 처음에만 하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이 소리 노출은 계속 그 다음 나오는 단계도 계속 그 다음 단계도 계속 즉 파닉스는 단계별로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만이 아니라 누적 반복의 결과인 거예요. 즉 소리 노출을 충분히 하다가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알파벳 인지입니다. 알파벳 인지가 뭐지? 이제 글자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죠. 알파벳을 배웠다라고 말하려면 아이들이 알파벳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모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비슷한 모양을 보면 이거 B고 저건 D야 라고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야 알파벳 인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을 보면 이름이 뭔지 소리가 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파닉스 학습을 위해서 파닉스 송이나 알파벳 노래를 충분히 반복하고 부르다 보면 수업 시간 이런 아이들 있죠. A를 보고 자, 얘를 보고 What is it? 물었는데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리로 대답을 하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직 알파벳에 대해서 이 친구의 이름은 C이고 소리는 크다라는 것이 완벽히 머릿속에서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아이들이 알파벳을 이름과 소리를 구별해내는데 몇 달이면 되나요? 어때요, 선생님들? 몇 달 만에 되던가요? 아니요. 미국 아이들도요. 이 글자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고 인지하는데 1년 넘게 걸려요. 1년, 2년이 넘게 걸리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우리 아이들이 몇 달 만에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 수업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이게 제대로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하여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게 당연한 거다. 아이들은 좀 더 반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수업 시간에 내가 먼저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 충분히 노출되다가 글자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글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소리 조합도 하고 글자 조합도 하는 훈련이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있을 때, 글자 2개가 모였을 때, 3개가 모였을 때 어떻게 다른 소리로 변형되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연습시키고 같이 프로덕션하는 단계를 밟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조금 진도를 많이 빼는 곳은 장모음 이중자까지 가는 그 교재 진도를 뺄 수는 있으나 거기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만나고 1번 만나고 30분 픽해야 30분 40분 만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CVC word 즉 단자음 단모음을 합치는 단계까지는 대부분 7세까지 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노출이 되고 경험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중자 이중모는 개인 공부방이나 교습소 혹은 방과 후 시간에 엑스트라 알파로 아이들이 영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 저기까지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아이들이 아직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시간도 모자랐고 경험도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CVC 구조 다음인 이중자, 이중모, 장모음 등등을 가야 될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1번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내가 조금 고치면 좋겠다 싶은 것은 지난 1강에서 파닉스는 어쨌든 발음 중심의 교수법이기 때문에 기본 글자의 이름과 기본 글자의 음가만이라도 정확히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하고 알파벳 다 배웠고요. 소리 학습도 다 했는데 CVC 구조의 단자음 단모음 수업을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합치기를 힘들어해요. 하나하나의 소리는 알고 있는데 합치기를 하자고 하니까 단어로 합치는 것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라는 선생님들 많아요. 그 이유는 글자 이전에 소리로 합치는 훈련이 부족했고 하나하나의 소리가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한번 소리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서 이 알파벳 카드가 기호들이 보일 거예요. 빨간색 글자는 무슨 글자인 거죠? 모음인 거죠. vowel. 선생님들 입모양 다 보여. Thank you. 빨간색 글자는 모음인 거고요. 검정색 글자는 자음들 중에 유성음인 거예요. voiced sound인 거죠. 좀 떨려야 돼. 파란색 글자는 무성음입니다. 유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들로 소리를 내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C는 그가 아니고 인 거라서
소리로 노래를 할 수 없어요. 다시 보면 는 할 수 있지만 C로 아무리 노래하려고 해도 노래할 수 없어요. 그게 voiceless sound예요. 무성음입니다. 그렇다면 기호들이 보일 거예요. 글자 밑에 dot, 점이 찍혀 있는 것은요. 유지되는 긴 소리가 아니라 뚝뚝 끊기는 스탑 사운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브라고 소리 낸다면 잘못된 거고 브 한 번만에 끝나야 돼요. 그런데 F처럼 길게 쭉 유지될 수 있는 소리는 밑에 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모음 5가지에는 화살표로 입 모양의 크기라든지 소리 높낮이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를 내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음소거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소리 내어 보시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영어는요. 한국말이랑 소리가 달라요. 한국말은 거의 목에서 난다 치면 영어는 배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으로 아이들과 음가 소리를 다룰 때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항상 허리 쭉! 아이들 모두 허리 쭉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호흡이 충분해야 소리를 잘 낼 수 있어요. 호흡이 딸려서 무성음도 안 들리니까 잘 들리게 해주려고 모음을 넣어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 주시고 호흡 충분히 하시고 소리를 제대로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예쁜 목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힘 있는 소리, 정확한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A 글자의 기본 사운드는 다양한 소리가 나겠지만 기본 사운드만 체킹할 거예요. A의 기본 사운드는 막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 A 사운드를 낼 때는 입을 양사방으로 쭉 찢어. 하고 아주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입 모양은 이지만 소리는 에를 낸다 생각하고 한번 내볼게요. A는 라는 소리가 날 거예요. 굿! 와, 솔바람 선생님 입 모양 너무 예뻐요. 다음 2번째 B 소리는요. 브 아니에요. 브 끝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한 소리 한 소리를 낼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말의 모음 을을 넣어서 단어의 첫 번째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을 넣어 소리를 가르쳐요. No, 모음 빼세요. 오늘부터는 빼고 기본 사운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B는 브가 아니고 그냥 브 였던 거예요. 약간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겠죠. 다음 C, D, D, E는요. A, 하고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날까요? E는 A, 보다 작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A, 할 때처럼 큰 야방으로 사방으로 찢는 소리가 아니라 입안 공간이 조금 작은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F, F 아니에요. 특히 무성음이에요. F, no, 빼시고 갈 거고. 그 다음 G, G. 그냥 그 아니고 G. H, 바람 소리 같이. I, 선생님, 커피 할 때처럼 그 이가 아니에요. 그냥 이인 거예요. 약간 낮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입니다. J 소리를 Z 하고 헷갈리고 비슷하게 내는 분들이 있는데 J 소리는 Z가 아니에요. J예요. J. 그래서 약간 으쩌 같은 느낌인데 으은 먹어. 소리를 내지 마. 약간 멈춰요. J, J, juice, jam 할 때처럼. 오케이? 그다음 K 소리는요. C와 같은 소리가 나죠. L, 르르르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나고 M, 가 아니죠. 이게 원래 퓨어한 사운드예요. 왜?
받침에 오면 선생님들이 받침에 왔으니까 으빼 이렇게 두 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고 나면 그다음 두 번째 은, 그다음 오는요. 화살표가 아래 위로 되어 있잖아요. 입 모양을 아래 위로 쭉 찢어. 그래서 감기 걸려서 이비인후과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목젖 보자고 목 보자고 시킨다고 해서 Dr. O 사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top, dog 할 때처럼 이기는 하나 good good 여기 누구시지? 애니 선생님 very good 할 때처럼 입을 턱을 툭 떨어뜨리는 게 포인트예요. alright. 그다음 P, Q, Q는 원래 사운드에 있는 Q는 크크크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어가 U와 함께 오기 때문에 queen, quilt, question 할 때처럼 U와 함께 오기 때문에 라고 가르칩니다. 다음 R, 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송에도 많이 나오고 뭐 챈트에도 많이 나오지만 원래 R의 원래 퓨어한 사운드는 rabbit, rip 할 때처럼 사운드예요. 다음 S는요. 입니다. 다음 T, U, V, 가장 떨리는 소리인 거죠. 확실하게 떨어져야 돼요. 애들 앞에서. 내가 10번, 그러니까 10배로 강조해야 아이들은 5배 강조해서 따라 할까 말까 하니까 V는 다음 W 여기는요. W 워워 이렇게 우리 많이 해요. 그런데 확실한 워워라기보다는 W의 포인트는 입 모양을 우에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를 내다가 풀었더니 워가 나는 거지 워가 아닌 거예요. 모음 넣지 마. 우 오케이? 그다음 X 소리는 크스 하겠죠. Y도 마찬가지예요. Y 여여 하겠지만 힘주어 텐스 준 여여가 아니라 Y는 이에서 시작하는데 풀어주면서 이에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Z는 우리 다 잘해요. 이건 아주 강조해서 연습 많이 하시니까 Z는 V처럼 확실히 떨어주세요. Z. 오케이? 나중에 녹화본 보실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기본 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어야 블렌딩 했을 때 소리를 블렌딩 했을 때 진짜 소리가 섞이는구나 합쳐지는구나가 보여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잠 단모음 말고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이중자, 이중모음 전체다가 나오겠지만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조금 가려웠던 부분 이건 정확히 뭐였을까 하던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규칙 얘기를 하기 전에 CBC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중모, 장모음, 이중자음 얘기들이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꼭 이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단잠 단모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소리가 바뀌고 패턴이 달라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모음이 다른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이쯤 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얘들아, look at this alphabet. How many vowels are there? 모음이 몇 개 있지? Who are they? 누가 모음이야? 5 vowels. Good. The red ones. Check it out. A, E, I, O, U. They are vowels. But you know what? 이렇게 많은 글자들 중에 모음은 5개밖에 없어. So they are very busy. 얘네들이 아주 바빠. 원래 내는 소리도 있지만 다른 소리도 내줘야 하거든. 5개밖에 없지만 이 친구들이 할 일이 아주 많아서 바빠질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모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기로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오늘 이 모음이 할 일은 뭘까? 하면서 첫 번째 이중모, 장모음, 뭔가 심화 단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이해가 필요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인풋을 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줘보세요. 달라질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요. Rule number one. C 뒤에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C는 hard C, soft C가 있어요. hard C는 크크크크 소리가 날 때이고 soft C는 소리가 날 때인 거죠. 그럼 언제 크 소리가 나고 언제 소리가 나나요? C가 크크크크 소리가 날 때는 모음이 C 뒤에 모음이 A, O, U가 올 때이고 C 뒤에 E, I, Y가 오면 소리가 나죠. G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hard G는 그그그 소리가 나지만 G 뒤에 A, O, U가 오면 그 소리인 거죠. 하지만 G 뒤에 E, I, Y가 오면 j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look at the C. First C, everyone. The C is in the ice cube, but it is hard. So next vowel is A. It makes the sound A. Then can you blend out cat? Blend out 어떤 소리가 날까? 합쳐볼까요? Cat, cat. Then next one. The donut C. Is it hard or soft? It is soft. So C with E makes C-E-N-T, blending, scent, scent가 될 거예요. easy one,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 저는 법칙을 알려줄 때 노래 많이 씁니다. 다른 건 기억을 못하고 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금세 있더라도 노래는 입에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C, C, O, C, U, C, C, I, C와 이러면서 애들하고 자주 불러요. 계속 설명을 할 때도 한두 번 이야기 끝나면 입으로 익혀주게끔 멜로디가 탁 각인돼서 내가 그냥 쿡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스펠링을 봤을 때 C, C, O, C, U 그럼 애들이 크크크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넘어가 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rule number 2예요. 같은 자음이 반복되면 한 번만 발음합니다. 발음 중심의 교수법이라서 발음 중요합니다. 파닉스를 할 때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름. 얘는 어떻게 읽어요? 어떤 분들은 summer, nanny, beginning 뒤에 거는 괜찮은데 summer라고 많이 읽어요. No. MM이 두 번이기 때문에 한 번 지우고 summer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nanny 아니고 우린 nanny 하잖아요. beginning 아니고 beginning 하는 것처럼 같은 자음이 반복되면 한 번만 발음한다. 다음 hottest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보니까 hottest라고 많이 해요. T를 T 사운드로 내지 않고 리을 사운드로 많이 내죠. 여기서 꿀팁. 이거를요. T와 T 양쪽에 모음이 있으면 T를 리을로 플랩화 시킵니다. 플랩 사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hottest. city도 우리 city라고 한다기보다 실제 어텐틱한 자료들을 들어보면 city라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T 양쪽에 모음이 있으면 리을, 플래퍼가 된다. 여기까지. 자, rule number 3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선생님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법칙 중에 하나예요. What is it, everyone? This is a xylophone, right? X가 단어 앞에 있으면 zzz 소리가 나겠지만 원래 box처럼 끝에 있으면 x 소리가 나겠죠. So the xylophone is in the box 갈 거예요. 그 파닉스 수업에서 우리 교재에 보면 단어만 나온다기보다는 짧은 스토리가 함께 나올 거예요. 왜? 그냥 기계처럼 읽어내는 단어만 가르치지 말고 실제 이 법칙이 이 읽는 방법이 문장에서 읽어낼 때 말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선생님들이 또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럼 in, is, the 같은 사이트 워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레벨이 되면 단자음 단모음 할 때쯤 같이 병행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자음 단모음 끝나고 해도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늦지 않아요. 사이트 워드가 뭐죠? 우리 룰에는 없지만 사이트, 눈이잖아요. 한 번에 보자마자 읽어내야 하는 단어들인 거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 안에 is, in, the 등등이 있어요. 규칙에 어긋나지만 어긋나는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번에 보자마자 읽어내야 되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 그다음 rule number 4 보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Y는요.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반모음. 어떨 때는 모음이 되고 어떨 때는 자음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Y는 언제 자음인 거죠? 자음일 때 이어 소리가 나고 모음일 때는 아이거나 이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 Y가 자음일 때는 우리가 아까 알파벳 음가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이어 소리가 나지만 모음으로 활용될 때는 아이 소리이거나 이 소리가 나요. 한번 볼게요. 자음일 때는 yes, yellow, yarn, yummy처럼 단어의 처음에 올 때, 단어의 첫 소리가 될 때 자음이에요. 그런데 모음이 될 때는요. by, my, dry, fly, try 할 때처럼 이름절 단어 끝에 오면 이 Y는 I 장모음 소리가 나요. 그런데 baby, candy, happy, teddy처럼 이음절 끝에 올 때는 이 Y가 이 소리가 나죠. baby 안 하잖아요. baby 할 때처럼 이음절 단어 끝에 올 때 이 Y 소리는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baby, candy, happy, teddy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Y의 역할은 세 가지다. rule number 4였고요. rule number 5, 다섯 번째는요. 다이그램이에요. 이제 드디어 글자가 두 개, 세 개씩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중자, 이중모 뭔가 글자들이 두 개, 세 개씩 나올 때는요. 선생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헷갈리냐면 글자 하나하나 있을 때의 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S가 S, H는 라는 것을 내가 많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합친 소리가 또 다른 소리가 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중자, 이중모, 장모음 등등을 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를 체크업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중자음을 해야 된다. 새로운 소리를 가르쳐야 된다. 할 때는 단자음 소리, 단모음 소리를 체크업, 리뷰 때 한번 해보는 거죠. 해서 한번 리마인딩 시켜주고 그거 봐봐.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소리였지만 둘이, 셋이 만났을 때는 다른 소리가 나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세트인 거죠. 그래서 자음이 두 개 이상 만나서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다이그램이라고 불러요. 아까 drive 할 때 dr, fl처럼 원래 소리 그대로를 낼 때는 클러스터라고 하지만 새로운 소리를 내는 이 세트들은 다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You know what? There are playful H. SH, CH, PH, GH. The H is very playful. He loves to play. When H with S, they like to go to library. 도서관에 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SH loves to read books at the library. They should be quiet. So, SH, shh, SH, shh, SH, shh. But when H with C, they like to play boxing. So,
after they, the H love to play with P. But with P, they like to copy F. What's the sound of F? Right? Well, with G, they love to play like ghost. 할로윈도 오니까 ghost처럼 놀겠죠. 즉, 이 H가 SH, CH, PH, GH 누구랑 만났을 때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노래이거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패턴, 챈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So, SH, CH, PH, GH, 제가 선생님들께는 장갑 끼고 안 보여드렸는데 손에 끼고 S 장갑이에요, 선생님. S, H, C, H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선생님들 들고 있는 카드이거나 뭐 스틱도 괜찮겠죠. 글자 스틱으로도 C, H, C, H 구분하고 합쳐서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 다음 TH도 두 가지 소리가 나죠. 챈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오늘 제가 드리는 파닉스에서 기본 개념을 활동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우리 뒤에 2부에 엘리왕 선생님 많이 풀어주실 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TH의 무성음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요, 선생님? 는 유성음이고 TH의 무성음은 인 거예요. 쓰 일부러 모음 넣어서 쓰라고 하실 수 없어요. TH는 바람 소리가 나는데 뒤에 모음이 와서 소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in pizza. That is thick pizza. Thin, thick, thin, thick, thin, thin, clap, clap, thick, thick, clap, clap, thin, clap, thick, clap, thin, thick, clap, clap. 이게 선생님도 혹시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이 챈트 아세요? 요거에 그냥 넣은 거예요. this도 마찬가지겠죠. 모션이랑 함께 this와 that 개념도 정확히 빨리 잘 외워지는 챈트입니다. this 같이 해보실까요? 이것 짝짝, 저것 짝짝에 넣으면 돼요. this ready go. this clap, that clap, clap. this clap, that clap, this that clap, clap. Quickly. this clap, that clap, this clap, that clap, this that clap. 좀 더 빨리 ready go. this clap, that clap, this clap, that clap, this that clap. 오케이? 우리도 신나요. 애들도 도전 정신이 일어나겠죠.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진다 할 때 짝짓기도 하실 거고요. 이렇게 이동이 불편하거나 뭐 아이들 대형이 흐트러지면 다시 정돈하기 힘든 대형일 경우에 이야기 나누기 자리에서 수업할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뭐 이런 그 글자 스틱들을 돌리면서 하나씩 뽑고 모든 아이들이 글자 하나씩을 들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짝짓기 할 때는 메달을 목에 메어줄 수도 있겠죠. 헤어밴드도 갈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합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자음들이 두 개 합쳐졌을 때 새로운 소리가 나는 다이그램 말고 이제 모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단모음 법칙이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모음은 그냥 단모음 아니야? 아니요. 이 모음이 원래의 소리 단모음을 낼 때는 언제냐 하면 첫 번째, CVC 구조 단어 안에서예요. 자음, 모음, 자음 구조 안에서는 이름절일 때 이 모음은 단모음 소리가 납니다. 항상 단모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절 단어의 모음이 하나뿐이면 다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모음이 하나뿐이면 단모음이에요. 모음으로 시작할 때 장모음이 될 때도 있고 단모음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절 단어의 첫 글자가 모음이면 또 하나뿐이면 단모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ant, egg, ink, on,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럼 모음의 길이는 뭔가요? 단모음, 장모음은 모음이 짧은 소리가 나고 긴 소리가 나서가 아닌가요? 아니요. 모음도요. 짧은 소리가 날 때가 있고 긴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장모음, 단모음이라서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아니고요. 이 단모음도 긴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젠데요? 자, 보실게요. 제가 해볼 테니까 언제 이 모음이 긴 소리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Number one, bag. Number two, back. 다른 단어도 볼까요? ham, hat. 언제 모음의 소리가 긴 거죠? 모음 뒤에 1번, 모음 뒤에 유성음이 올 때예요. G, G, M, 이 올 때는 이 단어도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이 섞여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 모음의 소리는 조금 더 길어요. 근데 그걸 왜 단모음, 장모음이라고 불러요? 나도 몰라요.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Short vowel, long vowel. 오케이? 그럼 hat 끝에 이렇게 T처럼 무성음 글자가 오면 이 모음은 짧은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건 선생님들이 해보실게요. 첫 번째 해보실까요? 길어요. sing 짧게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sing 갈 거고 두 번째 짧은 모음 소리 sick 어머 그런데 선생님 뒤에 자음이 2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어요 우리 같은 소리가 나는 자음 2개가 한 번에 오면 소리 한 번만 낸다. C와 K는 스펠링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아요. sick, cake. 그래서 한 번만 소리 내죠? sick. Right? 자, 그래서 이름절 단어의 모음 소리가 같아도 끝소리가 유성음이면 길게, 무성음이면 짧게 낸다. 모음의 길이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에런이라는 여자가 자꾸 단모음, 장모음 헷갈리는 소리를 막 하는데 장모음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많고요. 장모음이 뭐죠? 이제 알겠어. 모음의 소리를 길게 낸다고 장모음이 아니래요. 장모음의 소리는 5가지가 있거든요. 이럴 때인 거죠. A를 에 하고 길게 낸다고 장모음이 아니라 A를 A처럼 낼 때 장모음이에요. 이를 이처럼 낼 때 장모음 소리라고 해요. I를 I처럼 낼 때 장모음이라고 해요. O를 O라고 할 때 장모음이라고 해요. U를 U라고 할 때 장모음이라고 해요. So, long vowel이 뭐죠? 알파벳 이름 그대로 소리 낼 때를 장모음이라고 해요. 오케이? 확실하셔야 돼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장모음의 의미, 정의가 뭐라고? 알파벳의 이름 그대로를 낼 때. 그럼 선생님들이 장모음 소리를 내보세요. A. 장모음 소리 어떤 소리? 다 보여. 왜 소리 안 내요? 해보세요. A. E의 장모음 소리 어떤 소리? E. I의 장모음 소리는 I. O의 장모음 소리는 O. U의 장모음 소리는 U인 거구나. 아, 그래서 이 장모음도 언제 이 모음들이 장모음 소리를 내는지 규칙들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패턴은요. 첫 번째 패턴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장모음 법칙이에요. 이름절 단어 안에서 1강 안 들으셨던 분들이거나 음절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음절이 뭐죠? 박자예요. 모음 소리가 몇 개 들어있는지예요. 자, 이름절 단어 안에 모음이 2개 있으면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이고 두 번째 모음은 묵음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패턴들이 2가지 있어요. 자, 뒤에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명확히 이름절 단어 안에 모음이 2개 있으면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두 번째 모음은 묵음이에요. 법칙인 거죠. 그럼 볼까요? 아, when two vowels go walking,
First one does the talking, second one says nothing. 이런 노래가 있어요. 립밴런에 보시면. 그럼 첫 번째 이 패턴 볼까요? 이 장모음 이 O와 A가 모음 두 개가 같이 오면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두 번째 모음은 묵음이라면서 그럼 이 장모음 패턴은 바울 팀은 어떤 소리가 나는 거죠? 둘이 같이 왔으니까 바울 팀이야. 오 소리가 나겠죠. 두 번째 A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오. 두 번째. 그럼 이 첫 번째 패턴의 그 예시 단어 boat. boat. row your boat 할 때처럼 걔는 boat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패턴 볼까요? 장모음 A 소리가 나는 패턴인 건데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A가 나고 두 번째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A 소리가 나는 거죠. rain, train 할 때처럼. 두 번째, see, coffee 할 때처럼 얘도 이 모음이 두 개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두 번째 모음은 소리 나지 않아요. 이게 장모음 법칙의 첫 번째 패턴, 바울 팀이었어요. 심플하게 이름절 단어 안에서 모음 두 개가 붙어 나오면 형님 먼저 첫 번째 형님 모음은 소리를 내고 두 번째 모음은 소리 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장모음 법칙은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이름절 단어 안에 모음이 두 개 있으면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두 번째 모음은 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사일런 E 패턴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일런 E예요. super E, silent E, sneaky E, 다양한 magic E, 다양한 별명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한번 보실까요? cane이라고 있으면 이건 이름절 단어예요. 이름절 단어에서 모음이 두 개 있잖아요. A와 E 두 개 있는 거죠. 이 중에 첫 번째 모음은 소리를 내고 두 번째 모음은 소리 내지 않아요. 그래서 cane이 되는 건데 이걸 아이들에게 단모음을 한참 하다가 대부분의 파닉스 교재에서 그 다음 첫 번째로 나오는 심화 단계가 이 사일런이 장모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헷갈리는 거죠. CBC 구조를 합치는 것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또 갑자기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서 예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잘 기억할 수 있는 뭔가 각인될 만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이 사일런이를 이렇게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1번. Guys, look at this. What is it? This is a can. Look at the word. Can you read aloud? Can. Blending. C. A. N. Can. Then, can you read this word? Uh-oh. The ending E. This is super E. You know what? The super E fly over to the vowel. 슈퍼맨 E가 앞에 모음에게 가서 strong power, 장풍을 쏘고 올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까요? Follow me everyone. Super power. Name power. 얘들은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이것만 기억해요. Super power, name power 이것만 줄 거거든요. So, the super E fly over to the vowel. 다 같이 장풍 쏘자. Ready? Go! Super power, name power. 힘을 다 주고 나니까 I'm so tired. He flew away. And shh, be quiet. So, C, A, name power. A, N, shh. Cane. What's cane? 지팡이가 되겠죠. cane 이렇게 해주면요. 슈퍼맨이가 앞에 모음에게 힘을 다 주고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 아무 소리가 낼 수 없거든. 이걸 많이 빼먹어요. 앞에 이름을 말하게 해주는 거야. 이건 많이 하시는데 돌아와서 소리 내지 않아. 이걸 많이 빼먹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quiet 됐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랑 아브라카다브라, name power, magic, super E, silent E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탭도 마찬가지고요. 테이프 다양하게 갈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슈퍼파워, 네임파워, 도망가 버렸네. 읽어보자. 네임파워, A, 테이프. 테이프이 뭐지? 테이프, that's right. 선생님, 파닉스에서 이 법칙을 가르치시다 보면 단어의 뜻을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어요. 혹은 단어의 뜻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합쳐지는 과정을 놓칠 때가 있어요. 둘 다 해야 돼요. 왜? 네가 지금 소리내고 있는 이 법칙들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야. 네가 읽고 있는 글자도 말이야. 단어야. 의미가 있는 단어란다. 뜻이란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합쳐진 소리가 어떤 단어인 건지 둘 다 강조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슈퍼이 할 수 있는 거 많죠. 그래서 단어를 보면 이게 슈퍼이다. 사일런이다, 매직이다 하기 위해서 슈퍼맨이도 만들어 주시고요. 스티커도 만드시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손으로 막 그려야 했을 때 Look at this boy, guys, look at this. What is it? This is a boy. The boy has a short cut hair. It has the short vowel sound. So, sick. You are bib, cub. But with the girl, what about this? This is girl. The girl has long hair with hairpin E. So E is long vowel E. We'll jump over to the U and make it longer. Cube, cube. 그러고 났더니 얘만 뜯어서 simple word 위에 얘를 바꿔주면서 글자 만들기, 변형시켜주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엘리왕 선생님이 파일로 뽑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자료 공유해 주실 거니까 please, thank you. 자, 이렇게 가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바꾸면 어떻게 될지 훈련할 수 있어요. 9, 아홉 번째 법칙은요. 모음으로 끝나는 이름절 단어에서 모음이 하나뿐이면 그 모음은 항상 장모음이에요. 우리 이제 장모음 알잖아요. 장모음이 어떤 소리를 낸다고? A, E, O, I 원래 알파벳 이름 소리 그대로 내는 거죠. 언제? 이름절 단어에서 모음이 하나뿐이면 끝에 온다면 항상 장모음이다. be, so, a. 자, 여기서 관사 A인 거잖아요. There is a chair, there is a desk 할 때 미국에서 그 플루언트하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약화돼서 소리가 낼 수는 있지만 원래 A를 찾아보세요. 그럼 얘의 발음은 A예요. 그래서 강조할 때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there is A 블라블라라고 할 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A는 원래 A입니다. I, he, she, me, I 정도 되겠죠. 이지원.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아니죠. 10번째 룰 한번 볼게요. 이 모음 5개는요. bossy R 자음 중에 R과 함께 왔을 때 소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bossy R, controlled R 사운드라고 해요. R이 모음 5개를 컨트롤하는 사운드다라고 해서 control R vowel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별명으로는 얘를 bossy 하다고 해서 명령하기 좋아하는 bossy 하다고 그 bossy R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바뀌는데요? 이 R이 A와 함께 오면 car, shark, bar 할 때처럼 R 소리가 나요. A는 A 오늘 이 R과 함께 왔을 때 R 사운드가 나는 거죠. R. 오케이? 그다음 E와 R이 함께 오면 R 소리가 나요. I와 R이 함께 오면 R 소리가 나와요. U와 R이 함께 오면 R 소리가 나요. E, I, U는 같은 소리가 나네요. 다시 E, I, U 뒤에
R이 오면 같은 소리가 나요. 그다음 O와 R이 합쳐지면 or 되는 거예요. 한국말 없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or라고 적어놓긴 했으나 O와 R이 함께 오면 or 소리가 나요. 그래서 R, car, ear, nerd, ir, bird, or, for, your, burned.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어에서 R과 함께 합쳐진 이 모음의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칠 때 뭐 어떻게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파일 말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볼게요. Hello everyone. This is Bossier. You know what? The Bossier has a strong power to change the sound of vowel. And the Bossier loves to order something. When A with R 아니 이렇게 돼야 되네요. 선생님 순서가 맞나요? 바로 보이시죠? When A with R, they make the sound R. I am R and I'm in charge, standing by a vowel. When I'm with A, we make one sound, and this sound is R. A R A R A R A R R R R R. A R A R A R A R R R R R. 자, 내가 긴 얘기를 들려줬지만 애들은 뭐만 기억할까요? 네. A R A R A R A R R R R R 그러고 나면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R R R R 노래로 외워요. 그래서 스펠링을 눈으로 봤을 때 A R R You are R 다른 그 글자들과 디코딩을 해야 될 때 블렌딩을 해야 될 때 금세 기억나게 하겠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예전에 GG에서 이런 것들을 글로 막 남겨준 적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 컨트롤 R 사운드라고 해서 모음 뒤에 R이 오면 다른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왜 carry, bury처럼 얘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컨트롤 R 사운드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적어뒀는데요. 제가 단 R이 두 번 연달아 나올 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얘는 컨트롤 R 사운드가 아니에요. 음절이 나뉘거든요. carry 되겠죠. 두 번이라서 R 두 번 왔으니까 한 번 지우고 carry 될 거예요. bury 이름절씩 끊어서. 자, 그럼 마지막 rule number 11은 뭘까요, 선생님? 이거 제가 해드렸고 마지막 규칙 하나가 남았어요. 뭘까요? 와, 지금까지 내가 좀 가려웠던 거, 헷갈리던 거 정리를 쫙 했는데 또 남았나? 마지막 법칙은요. 파닉스 규칙을 맹신하지 말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이건 이래서 이래야 돼, 이건 이러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게 100% 통용되지 않잖아요. 모든 단어에 모든 글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항상 열애가 있고 영어 또한 다양한 언어들이 합쳐져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외래어 영향도 많이 받죠. 그릭도 있고요. 프렌치도 들어가고요. 라틴계 언어들이 합쳐지면서 원래 그 단어 그대로를 도용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규칙을 공부했을 때 아이들이 알고 있을 때 기본적인 단어를 디코딩 해내기 쉽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르치더라도 꼭 필요한 건 실제 규칙, 그러니까 실제 책에서, 실제 텍스트에서, 실제로 어센틱한 자료들에서 이 글자들이, 이 발음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보여주는 경험 또한 함께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딱 1시간 맞췄어요. 여기까지가 1강이었고요.
1강이 아니죠. 7강이었고요.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다시 보시면서 제가 써놓은 글이거나 자료를 찾으실 때 필요한 자료들 혹은 다른 자료를 사용해야 할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지? 혹은 내가 가르칠 때 헷갈리던 부분들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시면서 마음속에 자신감 가진 파닉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1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선생님들이 막 화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줌인데 초긴장하며 선생님들께 또박또박 정달 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우리 잠시 쉬고 방금 나눴던 얘기들을 어떻게 실제로 교구로, 활동으로, 게임으로 풀 수 있는지 엘리왕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도록 할게요. Bye everyone.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지카페 선생님들은 에린 강사님처럼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유아들을 수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지? 어떻게 하면은 실용적이지? 이런 것들로만 꽉 채우려고 노력했지 실질적으로 파닉스가 뭔지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해야 되는지 기초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채워가는 그런 알찬 시간은 조금 못 가졌지 않았나 해서 이제 에린 강사님의 강의가 저는 파닉스의 명품 강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만 하면 또 살짝 아쉬운 건 있어요. 실용적인 거 어떡할 거야. 우리 엘리왕 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7강이 정말 명품 콜라보라고 제가 좀 부르는 게 사실 이렇게 짜맞추듯이 맞춘 거는 아닌데 엘리왕 쌤은 클래스를 디자인하다 2탄을 맡아주셔서 하신 건데 어떻게 짜 맞춘 것처럼 이 파닉스 아까 강의했던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또 당연히 좋은 교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따 2부에서 그거는 이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12시 5분입니다. 12시 10분에 다시 만날게요.